플로티노스의 미의 본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가 물질적인 대상 속 형식적인 구조 속에 있는 객관적 법칙이라고 생각했다. 정리해봅시다. 아름다움이 대체 무엇일까? 에 대한 글인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논의한 사람들이 누구래?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름다움이 뭐에 있다? 물질적인 대상 속에, 형식 속에 있는 객관적인 법칙이 바로 아름다움의 본질이다. 문장을 읽을 때 내가 이 문장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반대 개념을 써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반대 개념을 써보면 물질의 반대가 뭡니까? 맞아. 비물질이야. 그런데 비물질이라고만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그럼 비물질은 이런 감각을 사용해서 파악할 수 없는 거. 어떤 거? 정신이나 철학 같은 것을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형식의 반대는 뭐야? 그 큰 틀, 형식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객관. 객관은 제3자가 봐도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알아보는 것이라면, 그 반대는 나만의 생각, 주관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학파는 정신적, 비물질적인 내용 속에 있는 나만이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뭐만 인정한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법칙만 아름다움이야 라고 생각한 게 피타고라스 학파의 미에 대한 주장입니다. 읽어봅시다. 피타고라스는 숫자를,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수적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균제 이론을 내세웠다. 조금 더 구체화시켰네. 물질적, 형식적인 객관적 법칙이 곧 뭐다? 바로 숫자의 비례래. 이걸 바로 황금 비율이라고 하지. 무조건 1대 1.6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지만 무조건 아름다운 거야. 그걸 벗어나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피타고라스 학파는 균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균제, 고르고 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는 이 고르고 가지런한 숫자의 비율 1대 1.6을 벗어나면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피타고라스 철학은 그 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로티노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균제 이론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피타고라스가 수적 비례, 즉 균제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는데, 비례라는 건 혼자서 비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체 속에서 일부가 황금 비율, 비례를 이루거나 부분과 부분 간의 비례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황금 비율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 또 균제를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색깔은 비율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래도 우리는 와, 예쁜 색깔이야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 피타고라스가 인정하지 않은 물질 이외의 것, 정신, 철학, 품위, 법률 같은 것들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곳에다가 어떻게 균제 이론을 적용할지 플로티노스는 반박합니다. 이렇게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 피타고라스 학파의 균제 이론을 부정한 플로티노스는 그럼 균제를 대체할 미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신을 언급합니다. 이 정신이 어디 있던 정신이야?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가 인정하지 않던, 아름다움의 본질로 인정하지 않던 정신을 플로티노스는 아름다움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플라톤은
아니, 왜 갑자기 플라톤이 나오지?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글의 구조입니다. 주인공 플로티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것과의 차이점을 한번 밝히고, 그 다음 이 플로티노스 미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플라톤과 비교 대조를 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떠서 생겨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로티노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데아계인 예지계와 현상계로 구분했는데, 자, 플라톤은 세상을 이데아계와 그걸 본따 만든 현상계로 설명하고, 플로티노스도 마찬가지로 예지계와 현상계로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건 플로티노스와 플라톤의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 차이점이 나오겠지. 그러나 플라톤은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 반면, 플로티노스는 예지계와 현상계가 유출과 테오리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플로티노스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근원인 일자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근원인 일자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로 마치 빛의 시작점 광원과도 같은데, 빛이 흘러 넘쳐서 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일자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즉 유출이 되어서 만물이 생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귀여운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램프를 똑 하고 켜보면 광원에서 빛이 퍼져 나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빛과 여기 있는 빛이 다른 빛일까? 아니야. 똑같은 광원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빛의 성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더 빛나는 건 이 광원에 가까운 쪽이겠지. 그게 완전성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자기 동일성, 빛은 동일하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타자적 발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로티노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근원인 일자에서부터 유출되기 때문에 그 성질은 동일하되, 광원에 가까울수록, 일자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완전성이 높아지고, 밑으로 유출이 많이 되었을수록 완전성의 정도가 줄어든다.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일자에서부터 가장 먼저 유출된 게 뭡니까? 바로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뭐야? 플로티노스가 아름다움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신이야. 아, 이제 조금 알겠다. 근원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완전성의 정도가 가장 높아서 정신이 미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또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정신은 절대적이래, 상대적이래? 절대적이야. 피타고라스가 수적 비례, 상대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달리, 플로티노스는 정신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으로부터 우주 영혼, 개별 영혼이 도출되고, 여기까지가 비물질계인 예지계입니다. 그 다음 감각적인 존재, 현상계가 도출되는데, 영혼에서 자연이 나오고, 이 자연에서 가장 낮은 단계, 형상이 아무것도 없는 진료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합시다. 플로티노스는 세상의 근원 일자에서부터 정신, 영혼, 자연, 진료,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유출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똑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애들의 성질은 같아, 달라? 같아. 그걸 뭐라 그래? 자기 동일성이라고 해. 하지만 빛의 광원에 가까우면 밝고 멀어지면 조금 흐려지는 것처럼, 근원에 가까운 정신은 미의 본질, 완전함의 정도에 가깝지만, 저 많이 멀어진 진료는 성질은 동일하지만 아름다움의 정도가 좀 줄어들고 완전성의 정도가 좀 줄어들어서 아름답지 않은 추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이것을 똑같은 애들이지만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깝냐 머냐 얼마나 멀리 유출되었느냐에 따라서 타자적 발현, 조금 다른 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한 미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생각으로 인해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예술에 대한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생각을 비교대조하는 겁니다. 먼저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게 이데아계인데 그 이데아계를 모방해서 현상계가 나오고 현상계를 모방해서 예술이 나오기 때문에 예술은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플로티노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아름다움이 실질적인 어디에서 비롯된다?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 아니라 이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의 아름다움을 물질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플로티노스에게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었어? 정신에 있었지. 그런데 이 정신이 영혼, 자연과 완전 다르냐? 그건 아니야. 영혼, 자연에도 정신과 비슷한 속성, 동질성이 있잖아. 자기 동일성. 그럼 예술가의 영혼 속에도 이 정신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예술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정신의 아름다움을 근데 정신, 영혼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물질화시켜서 진료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예술이다라고 본 게 플로티노스의 예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갑자기 귀납과 연역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한번 탁 막힐 겁니다. 그런데 귀납과 연역은 비문학에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문 철학 지문에 꽤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귀납과 연역은 추론 방식 중에 하나인데 방향이 다릅니다. 귀납은 회귀한다 할 때 그 귀자인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편 법칙을 도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까마귀는 까맣네. 요 까마귀도 얘도 까맣네. 아, 그렇게 해서 보니 모든 까마귀는 까맣구나 라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보편 법칙을 도출하는 걸 귀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역은 뭐냐?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편 법칙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안을 적용하는 건데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보편 법칙에서 그렇다면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까마귀도 까맣겠군이라고 도출하는 게 연역입니다. 그럼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일자와 정신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근원이야?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거야? 경험하기 이전부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이걸 선험적 관념상이라고 합니다. 플로티노스에게 예술은 선험적인 관념상인 일자 정신을 예술가 영혼 안에 있는 그것들을 물질화시켜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걸 바로 예술이라고 본 겁니다. 예술가는 이렇게 진료에 미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왜? 진료는 아무런 형상이 없었잖아. 자연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 자연도 일자에서부터 나온 것은 맞지만 조금 더 멀어졌기 때문에 미보다는 추에 가깝습니다. 그 부족한 걸 아무 형상이 없는 진료에 영혼, 정신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어서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의 위치를 이데아계, 현상계, 그다음 제일 밑으로 봤지만 플로티노스는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에서 예술이 이어준다라고 본 겁니다. 6달러.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로 보았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우리 마음속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된대? 일자로 돌아가야 된대. 그걸 뭐가 도와줘? 바로 예술이 도와준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 마음속 영혼은 근원인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일자에서부터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지. 하지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타자적으로 발현됐기 때문에 근원에서 좀 벗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물질 세계 감각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우리 영혼이 일자로 돌아가 일자와 합일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영혼이 내면을 관조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인 일자를 상기할 수 있으며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도 정신과 일자의 속성이 있잖아. 그걸 가만히 관조하는 거야. 그렇게 관조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다시 일자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일자로부터 유출된 존재들이 다시 거꾸로 일자로 회귀하는 걸 상승운동 테오리아라고 합니다.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 속에도 정신의 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감각적인 미다. 아름다운 그림을 봤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 내 영혼 안에 정신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어. 아, 청각적 미를 느끼고 내 영혼 안에 정신의 미가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테오리아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플로티노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건 예술이 이런 아름다움의 경험을 통해 테오리아를 일으켜서 우리 영혼이 일자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내면, 영혼, 나아가 그 원형인 정신세계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의 미이론. 그 전까지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물질적인 것의 아름다움만을 생각했다면, 플로티노스는 정신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이것은 훗날 인간의 영혼과 초월적 존재, 비물질적 존재의 신성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중세 비잔틴 예술을 탄생시킵니다. 또한 가시적인 외부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재현을 부정하고 현실에서 벗어난 예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훗날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미술을 이해하는 근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